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현재 XRP 가격은 3,749원이고요. 전일 대비 0.67%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XRP는 현재 3,700원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XRP를 포함한 이 알트코인 시장도 좀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발표를 두고 XRP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중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 그리고 XRP의 글로벌 결제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적 연계와 리플의 정서적 로비 활동이 향후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XRP 방향성을 좀 더 깊이 분석을 하면서 오늘의 핵심 기사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기사로 와서요. 이번 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죠. 자, 이 행사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될 전망인데, 특히 이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포함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국가 암호화폐 비축 전략을 좀 검토할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정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다 같은 코인들이 거론되면서 주요 암호화폐가 국가 차원에서 보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는 방식도 검토 중에 있고, 규제 프레임워크 설정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한다면 XRP도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 상승과 함께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와 이 금융 시스템 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XRP의 활용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정책 방향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특히 트럼프가 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가 정부 최우선 정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 국방, 그다음에 외교 같은 이런 핵심 이슈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암호화폐는 여전히 새로운 금융 혁신 분야이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주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악관 내에서도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싼 온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서밋을 추진하면서도 공식 연설에서는 이를 제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신중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존 금융과의 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미국 정부가 이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월가,
전통 금융권에서 연방준비제도, FED, SEC 같은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식 연설에서는 암호화폐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정책적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려는 전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연설에서 암호화폐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백악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플과 같은 기업들이 이 정부와 직접 협력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키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암호화폐를 공식 연설에서 배제하는 동안 리플은 미국 내 암호화폐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죠. 이건 리플이 규제와 이런 정치적인 환경을 직접 컨트롤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이 정치적인 로비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SEC와의 이런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규제 환경이 XRP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험, 그리고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때 리플이 그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도, 그리고 단순한 기업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암호화폐의 이 협회 역할은 교육 지원을 하면서 의회와 정부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 같은데, 자, 암호화폐 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XRP랑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고요. 의회나 이 정부 대상 로비 활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이 참여 같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나 이런 금융당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XRP가 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고, 규제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XRP의 글로벌 금융 활용도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C와의 법적 논란이 줄어들 경우에 XRP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자, 리플의 이런 움직임은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자산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죠. 바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연기가 좀 이 상승을 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그 25%의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좀 감소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의 그 자금 유입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대형 기관들이 최근 몇 주간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가속화하는데,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XRP,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특히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점점 더 강한 입지를 다지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이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XRP 역시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연결이 강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글로벌 결제 정책이 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과 XRP는 어떻게 비교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이 VC, 벤처 캐피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원 컨퍼메이션 이 설립자 닉 토마이노가 이더리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XRP 솔라나 에이다 같은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는 논쟁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자, 이 닉 토마이노의 핵심 주장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충분히 탈중앙화된 유일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진정한 탈중앙화 자산이면서 XRP, 에이다, 솔라나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솔직히 뭐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고,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국제 송금 인프라 구축인데, 애초에 그 이더리움과 XRP는 애초에 목적과 활용처가 달라요. 하지만 이 VC들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더리움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VC들이 이더리움을 선호한다고 해서 XRP 활용 가치가 절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리플이 정책적으로 정부와 이런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그 전략을 취하는 만큼 XRP는 금융 시스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XRP의 장기적인 금융 인프라 역할에 주목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XRP와 이더리움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 이 미국과 유럽 정책 차이가 좀 커지면서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정말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행보가 정말로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까? 자, 이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행보로는 뭐 백악관에서 이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를 하겠죠. 거기에서는 뭐 비트코인 비축 전략 가능성과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이미 암호화폐 자산 규제안을 도입하면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어요. 자, 반면에 미국은 아직 SEC와 CFTC 같은 규제 기관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MiCA 법안 도입으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SEC, 그다음에 CFTC 이후에 등에서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 다툼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같은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미국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유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강화하면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주도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유럽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을 비롯한 이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이유도 좀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암호화폐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규제와 이런 정책이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미국이 유럽보다 먼저 이런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를 한다면 리플과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이런 정책 차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기고, 시장 흐름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트럼프 행보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차트는 흔들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목표가 고점이 가기 전까지 이 모든 게 다 뭐라고 했죠? 소음에 불과하다. 자,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